누구나 할 수 있는 전산회계 2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일에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민수상사로 되어 있죠. 자, 회사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민수상사라고 나오는데요. 민수상사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고요. 자, 단기 회계연도는 8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46-7827 맞고요. 자, 누가 틀렸어요? 틀린 걸 찾아보시면 네, 자, 상호는 맞고요. 성명, 대표자 성명이 김민수죠. 김경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자, 그 다음 주소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구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업태가 비어있네요. 업태가 도소매라고 해주시고 종목은 소프트웨어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틀릴 만한 걸 찾는 게 뭐냐면 개업연월일이요. 자, 개업연월이 2018년 5월 26일이죠. 틀렸어요. 2018-0526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세무서, 용산 세무서장 하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기 3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수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현금부터 현금, 당좌, 보통, 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빠졌어요. 네, 요거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음, 네, 대손충당금 맞고요. 미수금, 그 다음 상품,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 틀렸네요. 네, 감가상각누계액이 틀렸어요. 이게 틀렸고, 자, 그리고 그럼 2개 찾았죠? 오른쪽 대변으로 가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다음 예수금이 틀렸네요. 예수금이 78만 원인데 87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차입금, 자본금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중단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맨 아래에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정도는 금방 하고 가실 수 있어요. 굳이 안 찾아도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자, 109번이 대손중단금이고요. 지금 110번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중단금이 11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109 대손중단금 나오죠? 15만 5천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누구에 대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틀렸죠? 340만 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수금 78만 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에서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거래처 등록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시면 자, 이제 뭐라고 나와요? 네, 거래처 코드 518번 일반 거래처입니다. 518 엔터. 다음 더구상사.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동시죠, 유형은. 자, 그리고는 돌아와서 뭐 해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11309-67896. 자, 대표자 성명 김희동.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의류 띄우고 소매업. 네, 주소는 없습니다. 탭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주소가 없으니까 없는 걸 굳이 넣으실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다.
라고 했어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가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월 한번 일단 불러와 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불러오면 여러분 딱 잊지 마실 거 뭐냐면 이거예요. 잊지 마실 거 불러오기. 예, 무조건 한번 불러오기 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2,200만 원인데 지금 초롱상사에 뭐밖에 없어요. 2,200원 초롱상사에 1,6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상사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봅니다. F2 눌러서 타임 엔터. 타임상사 60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래에 대차 차액이 0원인 거 확인하셔요. 자, 그 다음 지급어음 가보겠습니다. 1,850만 원인데 대차 차액이 있죠. 자, 달래상사 500만 원, 7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700만 원이 맞는 거죠. 도원상사는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수정합니다. 먼저 달래상사부터 700만 원 넣으시고요. 그 다음 도원상사에다가 얼마예요? 1,150만 원 하시면 대차 차액이 다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 하시고요. 자, 이제 일반전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입니다. 자, 일반전표 창을 꺼내 놓고 입력을 하셔도 좋습니다.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상호저축은행에서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했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차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죠. 선이자 6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선이자를 냈다는 얘기는 먼저 이자를 냈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자, 이자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그럼 계정 과목 나옵니다. 차변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예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2천만 원 빌렸는데 2천만 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좀 이따 계산해 보기로 하죠. 자, 단기 차입금이죠.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이고요. 자, 차입한 돈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겼죠? 이자 비용이 생겼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입니다. 무조건.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 먼저 입력하고 나면 보통 예금은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입력해 봅니다.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7월 28일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방법대로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면 마지막 보통 예금을 계산 안 해도 되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먼저 대변에 단기 차입금입니다. 채권 채무는 거래처 걸어야 되죠. 상호 치면 상호저축은행이 뜰 거고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먼저 선이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고 그 이자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6만 원 먼저 주고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1994만 원이 계산이 되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을 하겠습니다. 자,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수민상사의 외상매입금 6만 원을 수민상사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다. 즉 외상매입금 부채를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수민상사로부터 받았어야 될 외상매입금하고 서로 상계, 맞계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우선 부채를 상환하려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거래처는 수민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우리가 누구랑 해서 바꿨죠? 외상매출금 받았어야 할 외상매출금 역시 거래처는 누구예요? 수민입니다. 수민의 600만 원과 상계하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2일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합니다. 자, 외상매입금 찾아서 넣으시고요. 거래처는 누구예요? 수민 상사.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뭐예요? 회수해야 되는 외상 매출금이 있겠죠? 예, 외상 매출 똑같이 수민 상사니까 10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2 눌러서 수민을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바로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수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 원 그랬어요. 여러분,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면 뭘 말하는 거예요? 받을 어음을 말하는 거죠. 이 받을 어음이 만기가 도래해서 국민은행에 추심을 의뢰했다. 돈 받아줘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공짜로 일해줄 리가 없는 거죠.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빼고 나머지가 들어왔다. 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될 것이고 계정 과목 범위는 판관비가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이면 영업 외비용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받으러옴 자체를 회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받으러옴은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심 수수료는 뭐가 된다? 수수료 비용이 된다. 차감한 잔액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그러면 받아 보관 중인 무엇을 받으러옴을. 그죠?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우선 대변부터 쓰죠. 대변에 받을어음 했습니다. 자, 받을어음이 어디에? 여수상사. 예, 보관 중인, 받아서 보관 중인 받을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이고,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5만 원이래요.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봅니다.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먼저 받으러음 거래처 여수상사 하겠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 하시고요. 차변에 수수료 하시면은 831번에 판관비에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셔가지고 금액은 5만 원 해주시고요.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입니다. 신규 영업부 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구매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사용할 거죠? 직원들이 사용할 거면 뭐예요? 비품이죠. 비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나갔겠죠? 예, 돈이 나갔어요.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에 주문할 때 이미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을 했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회계에서 하는 게 있죠. 1단계. 1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1단계가 언제냐면 6월 19일이죠. 그래서 대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네,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뭐 계약금은 무엇으로 나갔는지는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현금 또는 예금으로 얼마를 지급했어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현금 또는 예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왜 지급했나 봤더니 계약금을 준 거예요. 선급금이죠. 계약금을 준 건 선급금입니다. 자, 선급금이고 거래처가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견적서 3인전자죠. 여기 보시면 3인전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을 준 대상은 누구예요? 3인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를 줬냐면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1단계 일어난 일이죠. 근데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2단계가 오늘이 되겠죠.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자, 8월 22일이면 자, 우리가 뭘 해주셔야 될까요? 예, 이제 비품을 들어왔어요. 컴퓨터가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비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비품이 총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수량 5개, 단가 200만 원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은 1000만 원인 거죠. 비품이 1000만 원어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돈을 주려고 하고 보니까 이미 어디에서 6월 19일 날 줬던 선급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급금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돈인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그럼 얼마가 나갔겠습니까? 1,900만 원이 네, 출금이 돼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먼저 선급금이 1단계에서 지급한 선급금을 먼저 빼고 정리하고 이미 준 돈이니까 선급금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만 돈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2일이 아니라 8월 21일이군요. 자, 8월 21일 가겠습니다. 자, 8월 21일 차변에 비품이 들어왔습니다. 비품이 얼마치가 들어왔어요? 1000만 원. 대변에 우리가 뭐 했어요? 선급금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삼인전자에게 얼마? 100만 원을 줬었죠. 그리고 나머지 대금을 어디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네, 나가면 되겠습니다. 1900이 아니라 900만 원 됐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사회복지센터에 기부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이죠. 5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 했어요? 보통예금에서 그 돈이 나갔죠. 한번 입력해 봅니다.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입니다.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세 글자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기부금이 얼마요?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10월 10일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1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건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만 원은 직원이 부담한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직원이 부담한 부분이면 뭡니까?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공제 원천 징수한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라 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회사 부담분은 여기 회사 나오죠, 문제. 뭐로 하래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하랍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10일 자, 우리가 차변이 아니라 대변 먼저 해줘야죠. 크고 확정적인 금액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18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알고 보니 얼마는? 자, 9만 원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금이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했던 예수금이 먼저 9만 원이 9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당연히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환관비가 되겠죠. 환관비에서 9만 원. 자, 이렇게 해서 18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합니다. 10월 10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대변부터 해도 되고요. 다 이렇게 만약에 종류의 분계를 했다면 뭐 이렇게 차변 해서 먼저 예수금 해서 9만 원 쓰시고요. 9만 원 하시고요. 차변에 복리 생비 판관비 해서 9만 원 쓰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8만 원이 출금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대리에게 다음과 같이 급여를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대요. 급여 대장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급여가 얼마냐면 210만 원 됐고요. 자, 그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을 다 공제한 공제 합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됩니까? 19만 5,290원입니다. 여기 예수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당좌예금에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급여가 나와야 됐죠. 급여 했습니다. 그래서 210만 원 하고요. 대변에 먼저 뭘 정리해야 됩니까? 원천 징수한 예수금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예수금 해서 얼마예요? 19만 5,290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 당좌예금에서 이체가 됐네요. 당좌예금에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자, 11월 30 문제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차변에 급여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소매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관비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210만 원 하시고요. 대변에 예수금 하시고요. 예수금이 195,290. 그러면 나머지가 당좌예금에서 나왔죠. 당좌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5만 9,740원을 은행에 방문하여 그랬어요. 우선 자동차세가 무엇인가를 어디 계정에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에 들어가는 거죠. 세금과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가 될 거고요. 자, 영업부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세금과 공과에서 판관비가 되겠죠. 자,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으니까 계정값은 뭐가 나와요? 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면요. 과세 대상 뭐 자동차주, 자동차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해서 납부할 세액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어요? 25만 9,74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 해서 259,740 그리고 대변에 현금 해서 똑같이 써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뭐 해주셔야 돼요? 출금해도 돼요. 출금해서 그냥 세금과 공과 판관비 하고 그냥 입력을 막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2월 21일입니다. 자, 출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출금 이렇게 하시고요.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 그러면 차변에 가서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주시면 돼요? 네, 259,740 하시면 네, 그냥 현금 쓸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대변에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했기 때문에 출금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출금, 전액 현금 출금, 전액 현금 입금일 때는 뭐 차변 대본으로 하셔도 되고요. 입금 출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표 수정, 오류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표 오류 수정을 할 때는 직접 꺼내놓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9월 12일을 막바로 갑니다. 이 문제를 분개를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전표를 꺼내놓고 전표를 먼저 보세요. 차변의 수선비, 엘리베이터 수리비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200만 원 그랬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이 200만 원은 과연 자본적 지출일까 수익적 지출일까를 수익적 지출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이 문제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사업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지만 뭐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선비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셔야 되겠어요? 수선비를 수정해야 되죠. F2 눌러서 건물, 완성 건물 아니고요. 그냥 건물 하시면 되겠고 시험지에 써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오세요. 무엇을 수선비를 이렇게 화살표 한번 딱 넣으시고요. 그리고서 건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와도 이렇게만 적어서 나와도 아 건물로 되어 있는 걸 수선비로 고쳤구나 라고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분개를 다 써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는. 자, 다음 12월 1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월 1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된 130만 원은 피치 상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중요한 게 이거죠. 거래처 강북 상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인 것을 밝혀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매출금 회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외상매출금 회수한 게 아니라 강북 상사로 받은 계약금이에요.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뭐가 돼요? 선수금이죠. 선수금으로 수정해야 되고 그것도 강북 상사가 아니라 뭐예요? 피치 상사.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처는 올바르게 피치 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 틀렸구나. 아, 잘못 봤네요. 선수금이 강북 상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F2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선수금이라고 하고요. F2 누르셔서 강북 상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지에다가는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수금으로 병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피치 상사가 아니라 누구로 강북으로 바꿨다. 네.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이제 드디어 결산이 되었군요. 자, 결산 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거래 내역이다.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1주당 2만 원으로 평가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가액이 140만 원이에요. 처음에 살 때. 여기서 문제를 순서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40만 원은 14,000원에 100주를 샀어요. 14,000원에 100주를 샀어요. 근데 기중에 50%를 처분했어요. 처분했으니까 이제 주식은 몇 주만 남았어요? 50주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엇의 금액이에요? 50주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한 주당 2만 원으로 평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여전히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50주의 주당 취득가액은 1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몇 주? 50주에 대해서 주당 얼마에? 14,000원이었는데 2만 원이 되었으니 주당 이익이 얼마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6,000원이 증가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고 가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뭐 할 거냐? 우리가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수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할 때 100주였는데 기중에 50주는 뭐하고 처분하고 이제 남아있는 주식은 몇 주다? 50주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주당 2만원인데 우리가 이 50주를 매입할 때 50주에 대한 취득원가가 얼마였다? 14,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 주당 6,000원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평가 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몇 주예요? 50주죠. 네. 그러면 6,000원 곱하기 50. 그러면 얼마의 이득이 생긴 겁니까? 네, 30만 원에 뭐가 생긴 거예요? 평가 이익이 생긴 거죠. 이제 12월 31일에 차변에 이렇게 되어줘야 되죠.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이 30만 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이 나는 새로 사지 않았는데 30만 원어치가 증가합니다. 이유는 단기매매 증권을 결산한 평가 이익이 30만 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오늘 한 번씩 입력 먼저 해볼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 30만 원어치가 증가했습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임대료 6개월분. 건물 임대료 6개월분이 2025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단기에 12월 31일 현재 6개월 중에 3개월 수익은 단기의 수익이 맞다. 수익이다. 그렇다면 이제 1월부터 2026년 1월부터 몇 월까지 3월까지 3개월 이 3월까지의 수익은 3월까지 수익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미래의 수익을 먼저 받았다. 선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수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한 수익은 우리가 손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어요. 자, 올해 벌어들인 수익은 올해 안에 남겨두고 차기의 수익은 차기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수익이 아닌 것은 없애야 되겠죠. 자, 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단기에 받았던 수익을 단기 선수한 수익을 차기로 이연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의 이연이라고 부르고요. 계정 과목을 선수수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0월 1일에 6개월치 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10월 1일에 이미 받았던 것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넘겨줘야 되는 거죠. 12월 31일에 분개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뭐가 돼요? 예,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언제? 10월 1일에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차변에 현금 얼마? 600만원 현금 600만원 받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것은 임대료 수익이야 라고 하고 600만원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자 10월 1일에 받았던 600만원 중에 3개월치 300만원을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네, 어디에서? 자,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돈을 내보낼 건 아니니까 뭐로 잡아요? 선수 수익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차기에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선수 수익을 다시 없애고 임대료 수익을 만들면 됩니다. 자, 31일 해봅니다. 차변에 임대료 수익은 대변에 있던 거예요. 자, 임대료 수익 얼마를 300만 원을 우리가 어디로 해야 돼요? 차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가수금의 잔액 140만 원은 자, 가수금의 잔액 140만 원은 고돌 상사의 외상 매출금 수령액으로 판명되었다. 원인이 밝혀졌다 이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1단계 차변에 뭐 현금이든 예금이든 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얼마? 140만 원이 들어온 게 온 것이 있는데 이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어디서 받은 돈인지를 몰라서서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 놓았어요. 임시계정이죠. 140만 원 하고 임시계정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자, 오늘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수를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가수금을 정리합니다. 가수금을 140만 원을 정리하겠다. 그리고는 그러면 왜 도대체 140만 원이 생긴 거냐? 우리가 정리를 할 거니까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인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고돌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겁니다. 라고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합니다. 차변의 가수금 얼마? 14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걸어야 되죠. 고돌 상사 140만 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하면은요. 기간 경과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기 수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익이란 얘기예요.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대변에 이자 수익하고 씁니다. 자, 이자 수익이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단기 이자 수익이 25만 원인데 계상하시오, 처리하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을 아직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못 받았지만 차기에는 확실히 이자 수익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익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받게 될 것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미수수익해서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변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미수수익이 되겠죠? 미수수익해서 얼마? 25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얼마요? 25만 원이요. 대변에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자 수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표가 다 되었으면 닫아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겠죠?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그럼 뭐라 그랬죠?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하시면은 어디서 보시라 했냐면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반기니까. 근데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하면 예, 총계적 원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이니까 1월 1일부터 총계적 원장에 가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총계적 원장에 가죠. 1월 1일부터 6월 하고 엔터 치면 끝이 나와요. 계정 과목은 자, 뭐예요? 복리, 후생비,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는 그냥 811 바로 보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지출, 가장 많은 달, 가장 많은 달이 언제입니까? 95만 원? 네, 95만 원이 가장 많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답은 2월이지만 월을 묻진 않았기 때문에 금액만 물으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닫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6월 중 발생한 상품의 매입 거래는 몇 건이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서 볼 거냐? 보세요. 거래처가 나온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금액이 나오지만 거래처가 없고 계정만 나오고 있잖아요. 상품의 매입 거래가 몇 건이냐라고 했어요. 상품의 매입 거래라는 건 여러분 상품 계정을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상품 계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매입 대금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계정별 원장을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 가셔서 자, 계정별 원장에 가서 뭐 하시면 돼요? 6월이잖아요. 네, 6월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계정 과목을 뭘로 하시면 돼요?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계정별 원장 가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에 왔습니다. 자, 6월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말일죠. 계정은 상품 하셔도 되고요. 146 아니 F2 눌러서 꺼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건수는요. 건수는 지금 몇 건이에요? 지금 몇 개예요? 6월 10일 상품 매입 6월 13, 6월 20일. 아, 건수는 3건이고요. 자, 금액의 합계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전달에서 넘어온 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빼는 거예요. 요 순수하게 요만큼만 봐야 되니까 당월 월계를 보시면 되겠죠. 3건이며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이고 3건이고 금액은 350만 원 하시면 되겠죠. 받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에도 마지막 문제네요. 6월 30일 현재 샛별 생사에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잔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거래처가 나왔죠.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시라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을 갑니다. 예, 거래처 원장을 갑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자, 뭘 해주시면 돼요? 예, 기간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6월 30일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뭘 해주셔야 돼요? 외상 매입금을 먼저 조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지 쓰시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원장을 다시 가셔서 이번에는 뭘 조회해요? 미지급금을 찾아요. 예. 아, 여기 거래처 원장 외상 매입금도 하지만 거래처에 뭘 넣어주셔야 돼요?
거래처에 샛별 상사 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도 역시 미지급금에 대해서 잔액을 조회하셔서 두 개를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넣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정별 외상 매입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오셔서 샛별 찾으시고요. 샛별 상사 205. 네. 그러면 샛별 상사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190만 원이네요. 자, 그럼 똑같이 지금 이 상태잖아요. 네. 계정 과목을 뭘로? 미지급금으로 샛별 상사를 보시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4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닫으시고요. 자, 우리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넘어가셔가지고 실무시험 답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뭐예요? 상반기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95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품 매입 거래 건수는 6월쯤 발생한 건 3건. 3. 합계액은 350만 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샛별 상사에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잔액은 45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를 눌러서 닫기를 글자로 되어 있는 한글 닫기 버튼을 눌러야지 이 X 누르지 마세요. 닫기 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반드시 뭘 눌러요? 답안 저장. 네, 답안 저장까지 꼭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0일의 전산에게 이금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